송정해수욕장 입구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파카를 입고 나왔는데도 굉장히 춥습니다. 바닷가 구경을 한다기보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 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River flows one direction, and fishes they follow the flow. But what if one tried to mention that there was much more to explore? Here I am, I have a 날씨가 막 굉장히 춥지는 않은데요.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가 좀 낮네요. 제가 지금 가려는 곳은 저기 투썸 플레이스가 있는데 차 있는 저 골목으로 갈 건데요. 폐선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는 구송정역이 있는데요. 송정역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엄청 예쁘죠. 이게 원래 이렇게 기차가 다니던 동해남부선이라고 기차가 다니던 길인데 지금은 폐선 부지예요. 그래서 이 철길만 있고 일반 기차는 다니지 않고 지금 관광열차 같은 걸 운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운대 바닷가 길을 따라서 관광을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블루라인 파크 송정 정거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탑승장을 이용하는구나. 총 6개 정거장이고 지금 여기가 송정이고요. 미포가 최종 정착지고 중간중간에 내릴 수 있게 이렇게 역들이 있습니다. 타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시네요. 예쁘네요. 이렇게 관광상품을 하나 개발하니까 지역 상권이 살고 굉장히 죽었던 이 철길 하나 때문에 개발이 안 되던 곳이 지금 상권이 많이 살았습니다. 송정역 입구에서 보는 여기가 주 메인 도로고요. 저기 오른쪽에 건물 2개 또 없었던 것이 생겼고 이마트 24시 있는 이 건물도 블루캐슬 이 건물도 최근에 지었고요. 그 옆에 있는 게 또 하운드 호텔이라고 야놀장가? 여기였던가? 하여튼 그런 플랫폼에서 지은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바닷가 앞쪽에 건물들 지금 저런 것들이 다 없었는데 새로 1년 이내 쪽으로 지었고요. 앞으로도 이쪽 상권은 좀 살아날 걸로 보입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지금 이 새로 지은 건물에 카페, 부동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네요. 이쪽 라인이 또 상권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기 송정 크로플 저 건물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은 또 서핑을 하는 수요들이 많이 찾는 곳이거든요.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10% 커피라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커피를 한 잔 사 먹겠습니다. 키오스크. 안녕하세요. IC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 10% 커피는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테이크 아웃인 경우에는 2,000원이고 매장 안에서 먹으면 3,000원.
부산 좀 이 경남 지역 쪽에 매장이 빠르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나니치입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뵙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제가 임대사업자로서 느끼는 요즘 생각들과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힘들거나 하지는 않으신가요?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뭐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우는 아파트 4채하고 다가구 주택이 한 채 있는데요. 아파트는 그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에 다 맞춰서 매도를 내놓고 팔 생각이고, 실거주 지금 아파트 하나하고 다가구 주택 이것만 보유해야겠다고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작년에 그 만기가 되는 아파트가 있어서 세입자에게 자금을 내주고 공실 상태로 제가 매매를 내놓았는데요. 6개월째 매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내릴까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어느 정도 내려가지고는 이게 거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세로 돌려서 집 매물을 다시 전환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만기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월세로 세팅이 돼 있는데 그것도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에 맞춰서 매매를 내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도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내놔도 거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임대를 맞춰서 그냥 또 보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계획대로 지금 팔린 곳은 없고 또 다시 아파트 4채와 다가구 1채를 또 가지고 쭉 당분간은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현재 다가구는 공실은 없지만 임차인 2명이 이제 중도 퇴실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어요. 중도 퇴실이 뭐냐 하면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도 퇴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에는 꼭 이런 문구를 넣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문구를 꼭 계약서에다가 넣거든요. 중도퇴실을 하면 임대인에게는 사실 큰 손해가 없지만 임차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지 않아도 월세를 쭉 계약 기간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관리비 그리고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웬만하면 중도퇴실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임차인이 이제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는 그 돈벌이 지역이 이동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임대업을 할 초기에는 임차인들이 직장이 이전돼서 중도퇴실을 한다고 하면 집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직장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 달에 지역을 이전한다? 한 몇 주 안에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 계획도 없이 발령을 보내고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획적인 인사 이동이 있고 향후 계획 이런 게 나오는 회사는 이제 체계적이고 큰 회사만 그렇더라고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이 젊은 임차인들은 급하게 회사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회사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지역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타 지역까지 직장을 찾아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중도퇴실을 해야 되겠죠. 아마도 이게 서울에서 임대를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방으로 직장을 구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방은 직장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 간에 이동을 하는 경우도 간간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을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직장 계획에 의해서 좀 오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저라면 직장에서 저를 타 지역으로 가라고 한다고 생각 없이 막
따라가지는 않고 내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될 정도로 어떤 결정할 일이 생기면 이 직장이 정말 나한테 그렇게 필요한가? 정말 배울 것이 있는 직장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금이 복잡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큰 데미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저축인데요. 저는 남편 월급의 한 70% 정도, 70% 이상을 저축을 할 때도 많습니다. 월급을 일단 받으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과 또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바로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축한 금액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 개인적인 용도로는 절대 꺼내서 쓰지 않습니다. 어떤 때 쓰냐 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줄 때나 또 이렇게 세금을 낼 때, 지금 12월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크잖아요. 그럴 때 그런 통장에서 꺼내서 쓰게 됩니다. 월급의 70%씩 저축을 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대출이 없고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돈을 좀 굉장히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저축을 한다고 했지만 좀 루즈하게 했고, 하지만 건물이 있고 대출이 많은 지금은 돈은 정말 타이트하게 제가 못 쓰고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하고 내가 저축을 한번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노후 대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동기부여도 됩니다. 제가 뭐 자금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사실 다가구 때문은 아니고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동시에 소유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가구만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세 세대도 많지 않고 보증금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느끼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월세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의 월급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도 좀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끊어지기 전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투자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의 유튜브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인풋이 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고 비기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좀 다가구 관련이나 어떤 월세 수익형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세상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 정말 많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앞으로 또 공부할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떤 지식을 줄 수 있는 입장인가, 이런 것에 좀 회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내가 고수라서가 아니다. 다가구를 운영하면서 겪는 일이나 어려움,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전해드림으로써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높은 수준의 정보나 지식을 기대하셨다면 저는 아직은 그렇기에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해서 실력을 높여가야 하는 수준입니다.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겠다, 이런 노력보다는 지금 있는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조금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저랑 많이 소통을 해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원룸을 사고 나서는 현장에 다니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구매할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물건을 안 보잖아요. 좀 그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더 하고 싶은 것을 미리 공부해 두지 않으면 막상 내가 돈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여건이 돼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부동산적인 입장에서 건물 같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냥 제 생각을 공유하고 좀 편하게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힘내 보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t spread its wings to the surface.